저는 58살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 제가 어젯밤 남편에게 처음으로 솔직해졌어요. 거기 좀 더 세게 눌러줘. 30년 결혼 생활에서 제가 원하는 걸 제 입으로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부부 상담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침묵하지 말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남편이 제 어깨를 만질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여기가 아파. 이렇게 해줘. 당신 손이 따뜻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해줘도 돼? 남편이 왜 나 몰래 상담소를 찾았는지, 거기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모두 제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지혜. 올해로 18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는 30해가 넘었고, 이제 다 큰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렇게 저는 지극히 평범한, 아니 어쩌면 너무나 무료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편함에서 꺼낸 얇은 봉투 하나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리움 부부 친밀감 상담센터 2차 예약 확인서. 남편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죠. 2차라는 건 이미 한 번 다녀왔다는 뜻이잖아요. 남편이나 몰래 부부 상담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동시에 뺨이 화끈거렸어요. 수치심이었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봉투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죠. 감자를 깎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칼날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덤덤한 그의 목소리.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죠. 씻고 와. 밥 차릴게.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저는 남편의 얼굴을 훔쳐봤어요. 언제나처럼 묵묵히 수저를 움직이는 그의 모습에서 어떤 변화도 읽을 수 없었죠. 이 사람은 대체 무슨 고민을 안고 있는 걸까? 나한테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남편의 등이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 넓은 등은 마치 제가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보였죠. 나는 그에게 그토록 문제가 많은 아내였을까?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어둠 속에서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속으로만. 당신은 대체 뭐가 불만이었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고른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추궁하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대신 저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우편물에 적힌 주소를 몰래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리움 부부 친밀감 상담센터 서초구 반포대로 148 3층. 손가락이 떨려서 주소를 2번이나 잘못 입력했죠. 그리고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어요. 은은한 베이지색 배경에 부드러운 글씨체로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묵으로 쌓인 벽 함께 허물어드립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어요. 저는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가야 해. 남편이 상담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야 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한다고요. 예약 확정 문자가 왔을 때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며칠 뒤 오전 11시,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욕실로 향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서서 거울을 마주했죠. 오랜만에 제대로 본 제 얼굴이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생기가 없어진 게. 잔주름이 눈가에 자글자글 새겨져 있었고 입꼬리는 습관처럼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윤기 하나 없이 푸석했고 피부는 칙칙했죠. 손으로 볼을 쓸어 올렸어요. 탄력 없이 축 늘어지는 살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잠옷 단추를 풀었어요. 거울에 비친 몸, 처진 가슴, 아랫배의 주름, 허벅지 안쪽의 군살. 언제 마지막으로 이 몸을 제대로 봤던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 몸을 안아줬던가요?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라버렸을까? 말라버렸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물기 없이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한때는 싱그럽고 탱탱했을 제 몸이 이제는 그저 기능만 하는 기계가 되어버렸죠. 여자로서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질 때 처음으로 다짐했어요. 알고 싶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나도 바뀔 수 있는지. 옷장을 열었어요. 수수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정 슬랙스. 평소 입던 옷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손을 뻗어 한참 동안 입지 않았던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딸이 몇 년 전에 선물했던 거였죠.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제 모습이 조금은 덜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남편 몰래 나만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빌딩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낡지 않았지만 화려하지도 않은 조용한 회색 건물이었죠. 3층이라고 했던가.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 소리를 냈죠. 2층, 3층. 띵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텅텅 울릴 뿐. 리움 부부 친밀감 상담센터 302호라고 적힌 나무 명패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 감촉.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순간 은은한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베이지색 소파가 놓인 작은 대기실이 보였어요. 벽에는 수채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고 낮은 테이블 위에는 티슈 박스가 놓여 있었죠. 그 평범한 티슈 박스가 왠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이곳에서 흘러내렸을까?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안쪽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마흔 즈음 되어 보이는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었죠. 짧은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어요. 박지혜님 맞으시죠? 강은주입니다. 상담사예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대기실보다 더 아늑했어요. 큰 창문으로 은은한 햇살이 들어오고 L자형 소파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소파 한쪽에 앉으며 제게 맞은편을 권했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편하게 앉으세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강은주 상담사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분께서 먼저 오셨었죠.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이 굳었어요. 부인께서도 오실 줄 알았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죠.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은주 상담사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제 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 했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부인께 여쭙고 싶어요. 그녀가 천천히 물었어요. 부인은 지금 남편분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느끼세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어떻다고 느끼냐고요? 텅 비어 있다고, 차갑다고, 오래전에 말라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바들바들 떨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티슈 박스가 흐릿하게 번졌어요.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있었습니다. 강은주 상담사는 티슈 한 장을 건네며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가쁜 숨이 조금씩 가라앉았을 때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수 씨, 그러니까 남편분은 일주일 전에 이곳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처음엔 말을 거의 하지 못하셨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겨우 한 문장을 꺼내셨죠. 상담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제가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아내인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관계할 때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눈을 감고 몸을 움츠리고 숨을 참는 당신의 모습이 몇 년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귓가가 웅웅거렸어요. 남편이 알고 있었다고요? 제 고통을? 처음엔 자신의 방식이 잘못된 건지 타이밍이 안 맞는 건지 고민했대요.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도 당신은 그저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떠오르는 건 어둠 속에서 등을 돌린 채 골아떨어지던 남편의 뒷모습이었죠. 나는 그가 만족하고 잠드는 줄만 알았어요. 그가 괴로워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남편분은 점점 당신을 멀리하게 됐대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게 두려워서요. 자신이 당신을 더 이상 여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민수 씨는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아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 남편이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티슈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죠. 나는 뭘 한 거지? 나는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거지? 남편이 나를 피한다고,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혼자 서러워하고 원망하면서 정작 그 사람도 똑같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부인. 강은주 상담사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남편분은 부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인도 남편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두 분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서로 상처 줄까봐 침묵했고 그 침묵이 더 큰 오해를 만들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부인. 이제 두 분이 함께 배우는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묵묵히 밥을 먹던, 말없이 등을 돌리던 그 투박한 남자. 미안해. 당신, 나도 몰랐어. 일주일 뒤, 저는 다시 그 빌딩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서 있었죠. 들어가자.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우리는 나란히 섰지만 서로를 보지 못했어요.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3층. 문이 열리고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302호 문을 열자 강은주 상담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상담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우리는 L자형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는 손바닥 2개 정도의 간격이 있었죠. 그 작은 틈이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어요. 상담사는 우리 앞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 침묵이 흘렀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 관계할 때마다 당신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옆모습만 보이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죠. 턱선이 잔뜩 경직되어 있었고 주먹을 꽉 쥔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도 당신이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프다고 말하면 당신이 실망할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계속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무릎 위로 한 방울, 두 방울. 당신이 등 돌리고 잘 때마다 나는 내가 여자로서 부족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나이 들어서 매력이 없어진 건가? 당신이 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만 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지혜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톤이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지금도. 그 순간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안에 쌓여 있던 높고 단단한 벽이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남편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소파 위에서 겹쳤을 때 그 투박하고 따뜻한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은주 상담사는 조용히 티슈 박스를 우리 앞으로 밀어줬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우리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20년. 우리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야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강은주 상담사가 입을 열었어요. 두 분 정말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두 분께 과제를 드릴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도 긴장이 서려 있었죠. 일주일간 매일 밤 30분씩 시간을 내세요. 침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상담사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옷을 벗고 서로의 몸을 만지되 성관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저 만지고 느끼고 말로 표현하세요. 여기가 좋아. 이렇게 해줘. 당신 손이 따뜻해. 뭐든 좋아요. 침묵하지 말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반응해 주세요. 귓가가 화끈거렸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죠.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과제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고요했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정면만 응시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하지만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평소처럼 거실에서 뉴스를 보는 동안 시계 바늘만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9시, 10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나 먼저 씻을게.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떨리고 있었죠. 샤워하는 물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뜯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어요. 헐렁한 면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죠. 머리가 젖어 있었고 목덜미에서 비누 냄새가 났어요. 당신 차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샤워를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몸을 씻으면서도 자꾸 생각했죠. 이 몸을 그 사람이 볼 거야. 만질 거야. 나는 준비가 됐을까?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거울을 봤어요. 처진 살, 주름진 피부. 하지만 이번엔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게 나야. 58년을 살아온 내 몸이야.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이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도 저처럼 긴장한 얼굴이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앉을래? 남편이 침대를 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또 그 간격이 있었죠. 어떻게 시작하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순간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죠. 남편이 먼저 손을 뻗었어요. 일단 이것부터.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따뜻한 손.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응, 천천히. 그날 밤 우리는 옷을 벗지 못했어요. 그저 손만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첫날 밤 우리는 손만 잡았어요. 둘째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옷 위로 느껴지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밤 남편이 먼저 평소보다 얇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 어떤 결심이 느껴졌죠. 나도, 저도 두꺼운 잠옷 대신 얇은 티셔츠로 갈아입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누워볼까? 남편이 먼저 침대에 누웠어요. 저도 그 옆에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죠. 차가운 이불이 등에 닿았고 남편의 체온이 옆구리로 전해졌어요. 손, 잡아도 돼? 응.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투박하고 따뜻한 손.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만 잡고 있었어요. 어깨 아프다고 했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돌아 누워봐. 좀 풀어줄게.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남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옷 위로 느껴지는 그의 손길은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죠. 여기. 그의 손이 어깨뼈 사이를 눌렀어요. 순간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이내 시원함으로 바뀌었죠. 응, 거기. 저는 처음으로 말했어요. 제가 원하는 걸 좀 더 세게 눌러줘.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래도록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좋아.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남편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천천히, 더 세심하게. 여기는? 이것도 아파? 응. 허리도. 남편의 손이 제 허리로 내려왔어요. 따뜻한 손바닥이 허리를 감싸며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죠. 평생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서서히 이완되는 게 느껴졌어요. 당신 손, 참 따뜻해. 속삭이듯 말했어요. 남편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혜야, 응? 나한테도 말해줘. 뭐가 좋은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래 참기만 했잖아. 이제는 말해줘. 당신이 뭘 원하는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당신 목이랑 어깨 풀어주고 싶어. 저는 몸을 돌려 남편을 마주 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내가 해줘도 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목덜미에 얹었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는 근육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죠. 아, 남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좋아? 응, 좋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몸을 돌봐줬어요. 말로 표현하고 귀 기울이고 반응하며 60을 앞둔 나이에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통증도 의무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하고 안전한 서로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남편이 말했어요. 말해줘서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석 달이 흘렀어요. 상담은 지난주에 종료됐습니다. 마지막 날 강은주 상담사는 우리를 보며 말했죠. 이제 두 분은 혼자서도 잘하실 거예요. 힘들 때 서로에게 기대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도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어색할 때가 있고 말을 꺼내다가 삼킬 때도 있죠. 때로는 남편의 손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기도 하고 저 역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멈칫거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두렵지 않아요. 어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젖은 손을 털어내며 돌아섰죠. 왜? 그냥 안고 싶어서.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60살의 남자가 수줍어하는 모습이 귀여웠죠. 저는 그의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나도 좋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거품이 묻은 손으로. 밤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매일 밤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우리는 서로를 원할 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오늘 괜찮아? 응, 좋아.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만의 시간. 여전히 서툴러요. 남편의 손은 때때로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할지 망설이고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아, 거기 아니야. 어, 여기. 응, 거기. 우리는 마치 처음 배우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몸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끔 여전히 아랫배가 뻐근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저는 남편에게 말해요. 오늘은 천천히. 알았어. 아프면 바로 말해. 그의 손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저는 그 배려를 느끼며 조금씩 긴장을 풀어요. 때로는 끝까지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저 끌어안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오늘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제가 넥타이를 메어줬어요. 거울 앞에 선 우리. 남편이 거울 너머로 제 눈을 바라봤죠.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쁘다. 심장이 따뜻하게 두근거렸어요. 58년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설레는 제가 신기했죠. 당신도. 저는 그의 넥타이를 톡 쳤어요. 남편이 웃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고 가벼운 입맞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은 묵직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상처 줄까봐.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완벽할 필요도, 항상 뜨거울 필요도 없다는 걸. 서로의 서툼을 껴안고 실수를 용서하고 천천히 함께 배워가면 된다는 걸. 저녁이에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데 남편의 손이 슬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기울여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지혜야, 응? 행복해? 나지막이 물어오는 그의 목소리.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한가? 완벽하게 행복한가? 아니요. 여전히 불안할 때도 있고 어색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응, 행복해. 그건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평온하게 함께 늙어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남편과 아내와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신 분,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지거나 아예 사라져버린 분, 이제는 서로를 남자와 여자가 아닌 그저 가족으로만 대하게 된 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이렇게 극복했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뭐든 좋아요. 여기는 당신의 진심을 꺼내도 안전한 곳이에요. 저처럼 용기 내셔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이세요? 우리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랑받기를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을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